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를 보게 되면 일단은 뭐 1% 정도 또 하락이 나왔죠. 20선이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죠? 20선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는 사실 이게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우리 평단이 한 93,000원 돼요. 이 정도? 93,000원? 뭐 좀 좋으신 분들은 91,000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매수해서 이렇게 수익권 이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9만원대에서 10만원대 평단가가 생각보다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끌고 여기까지 온 사람 생각보다 많지가 않을 거예요. 왜?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오를 줄 아무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팔까 아니면 좀 더 살까 고민이 되실 텐데 일단 저는 더 사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 이유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로 이 구간에 매물대가 굉장히 좀 많거든요. 이 매물대가 많은 구간을 뚫어서 주가가 끌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죠? 주가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 이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들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개인 투자자가 절대 아니죠. 외국인들이 끌어올렸어요. 지금 보시면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자, 언제부터 올랐죠, 여러분들? 날짜 보면은 자, 뭐 따지고 보면은 자, 5월 26일부터 올랐죠. 그럼 우리가 대략 한 5개월 잡아놓고 보면 자, 외국인들이 1억 6천만 주를 샀습니다. 그죠? 1억 6천만 주. 개인이 거의 2억 주가 털렸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계속해서 매도냐 아니면은 매수냐 이 부분인데 외국인들 뭐예요? 계속적으로 삼성전자 뭐하고 있어요? 사고 있죠. 엄청나게 많은 수량을 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여기 1700만 주까지 딱 매수를 하고 이제 4일 정도 매도하고 오늘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됐어요. 자, 근데 이 매도할 때도 외국인 매도세 어때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개인 투자자는 계속적으로 뭐요? 삼성전자 포지션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가 지금 사고 있는 게 뭐냐? SK 하이닉스다. 하이닉스를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그죠?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하이닉스 던지고 있어요. 계속 던지고 있다. 왜? 외국인들이 어디서 많이 샀는데요? 외국인들은 우리가 250일 기준 봤을 때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구간들은요. 어디요? 20만원대 구간이요. 20만원대 구간에 많이 산 다음에 그죠? 주가가 올라오니 뭐하고 있어요? 올라오니 여기 30만원, 40만원 구간대에서 여기까지 샀네요. 그죠? 샀다가 30만원 넘어가니까 이때부터 뭐예요? 계속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30만원 이상부터는 다 개인이 올렸다라는 거거든요. 개인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의 자금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자금은요, 한계성이라는 게 없거든요, 사실상. 왜냐면 미국 시장 보시면 알잖아요. 얼마나 미국 시장 큽니까? 엔비디아 하나의 시가총액 7천조예요. 7천조란 말이에요, 엔비디아 하나에. 그죠?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한 4천조 돼가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 하나 시총도 못해요, 우리나라 시장은. 자, 근데 그 엔비디아를 끌어올리는 게 누구냐? 바로 외국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상 외국인들이 보는 뷰가 우리가 보다 증시의 방향이고 개별 종목의 방향이다. 대형주에서는 좀 더 확실하죠.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외국인들의 뷰가 보다 우리가 앞으로 따라가야 될 뷰라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를 딱 두고 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어떻다? 계속해서 매수세라는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 계속해서 매수세다. 그런데 하이닉스는 어때요? 매도세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비교했을 때 사실 삼성전자를 살 것이냐 아니면 SK 하이닉스를 살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SK 하이닉스를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왜? HBM의 최강자니까. HBM의 최강자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SK 하이닉스를 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뭐냐면 일단은 삼성전자도 뭐 하고 있어요? HBM 하고 있죠. 우리가 항상 뭐를 좀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락을 할 수 있는 트리거가 뭐냐면 독점 구조가 깨지는 거거든요. 독점 구조가 깨질 때 이익에 대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다음 사이클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뭐예요? 미리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종목이든. 우리가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의 TC 본딩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랐죠. 그죠? 쉴 새 없이 올랐단 말이에요.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20만원 구간까지 쉴 새 없이 올랐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세미텍, 그죠?
하나 세미텍이 등장을 하면서 차세대 나노 TC 본딩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뭐 어떻게 했어요? TC 본딩의 이 장비 관련된 부분들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독점 구조를 깨는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20만원에서 어떻게 돼요? 주가가 7만원까지 수직 낙하랍니다. 거의 5만원 구간까지. 그죠? 하이닉스가 이렇게 빠진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빠지면 증시가 무너지겠죠. 그쵸?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결과적으로 SK 하이닉스의 HBM, 차세대 HBM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뭐요? 굉장히 큰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건 맞으나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뭐다? 외국인들이 보기에 이익에 대한 손실이 단기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누가? SK 하이닉스가.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이 HBM에 대한 부분들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납품하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HBM의 가격 경쟁력, 독점적인 SK 하이닉스의 가격 경쟁력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겠죠. 엔비디아가 원하는 건요, 삼성전자가 HBM을 꼭 만들길 원할 거예요. 왜? 이 지금 HBM의 가격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뭐요? 마진에 대한 부분들, 이 70%까지 나오는 마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HBM 가격 때문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이 줄어들면 엔비디아의 마진이 올라가겠죠. 엔비디아의 마진이 올라가면 미국 시장은 다시 한번 강력한 AI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1월 말에 있는 11월 중순쯤에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여기 컨퍼런스 콜에서 이 HBM에 대한 부분, 즉 삼성전자에 대한 언급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번에 우리가 엔비디아 대표 젠슨 황이 한국에 와서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회장을 만났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 회장은 만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HBM 가격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엔비디아가 원한다라고 했을 땐 삼성전자가 앞으로 디램 가격 계속 오르죠. 제가 아침에도 전달을 드렸지만 디램 가격 오르는 폭을 좀 보세요. 자, 보시면은 이쪽에 이 디램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 그냥 어떻게 올라요, 여러분들? 어떻게 DDR5 10%, 그죠? DDR4 1%, 4%, 16기가 3%, 시가잖아요. 계속 올라요.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건 삼성전자건 당연히 이익이 좋아지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의 이익이 정말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3분기에 20%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를 했죠. 근데 항상 최고 실적일 때 삼성전자는 고점이라는 인식들이 있어요. 항상 이 반도체 사이클은 최고 실적일 때 주가가 항상 고점이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고점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7, 8, 9월 달에 이익이 12조가 나왔는데 예상이 10조잖아요. 2조가 더 나왔죠. 근데 10월, 11월, 12월, 지금 11월까지 계속적으로 디램 가격이 뭐하고 있다? 오르고 있다. 그럼 이 디램 가격 상승에 대한 엄청난 이익이 삼성전자 4, 4분기에 녹아들 것이고 추가적으로 HBM에 대한 부분들까지 만약에 납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거기다가 이 파운드리에 관한 부분들도 테슬라 AI 칩 플러스 퀄컴 관련된 이 칩들에 대한 부분 이상의 또 새로운 수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시장은 삼성전자 효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업사이드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열려있는 구간이.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는 사실 지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 실적 추정치에 대한 부분들 목표가를 60만원 잡아놨단 말이에요. 이미 하이닉스는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60만원 잡아놓은 애들이 많아요. 근데 60만원 달성을 했잖아. 하니까 뭐라 그래? 이제는 좀 팔아야 된다라는 리포트를 내야 되는데 못 내죠. 욕 처먹으니까. 뭐라 그래요? 100만원 간다 이러고 있어요. 60만원 간다고 해놓고 이게 2주 3주 만에 60만원 가버리니까 40만원짜리가 50%가 한 달 만에 가버리니까 뭐라 그래요? 60만원에서 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60만원이었는데 100만원 올려버리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리포트 보니까 뭐요? 주식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기간 리포트 보고 하이닉스 100만원 간다는데 또 사고 있는 거야. 그냥 주식 잘 모르는 사람들 기간만 믿고. 근데 결과 주식은 저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를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HBM에 대한 매출이 없는 부분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라는 회사랑 B라는 회사가 있는데 B라는 회사가 이 A라는 예를 들어서 이 기술력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력으로 엄청나게 매출과 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쵸? 근데
A라는 회사가 이 똑같은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여 달려오고 있는 상태인데 얘는 이걸로 엄청난 이익을 걷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A라는 회사가 이 기술을 개발을 해서 시장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요? 이 회사의 매출과 이익은 까지겠죠. 아니 SK 하이닉스는 이 다음에 HBM 20단까지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죠.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지금 녹아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SK 하이닉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열이 받을 거예요. 무슨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를 사야 되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는 또 뭘 팔죠, 여러분들? 뭘 팔아요? 핸드폰을 팔죠. 핸드폰을 팔죠. 또 뭘 팔아요? 가전제품을 팔죠. 노트북을 팔죠. 여기 다 뭐 들어갑니까? 디램 들어갑니다. 디램. 뭐 할 수 있어요? 가격을 올릴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건의 가격을 올릴 수 있다. 그러면은 영업은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은 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지금을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요거를 좀 보실 수 있는데 요거 뭐냐면 오늘 이게 지수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개인이 초록색이죠. 개인들 오늘 계속 하루 종일 끝까지 매수했습니다. 끝까지 매수했어요. 끝까지 매수했고 지금 보시게 되면 지수는 어때요? 지수는 계속 2시까지 빠지다가 이렇게 여기서 반등했죠. 근데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어때요? 장 막판부터 끝까지 계속 밀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기간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개인은 사고 외국인은 팔았는데 지수는 2시에 올라갔다. 근데 보면은 이 기간 투자자가 계속적으로 이 매도를 하다가 이 1시 반 2시 기점으로 뭐예요? 살짝 매수세 들어왔죠. 그죠? 살짝 들어왔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외국인들이 계속 밑으로 때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밀리는 거다. 그럼 외국인 포지션이 뭐냐? 하방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물 포지션 자체가 하방을 보고 있다라는 거다. 그걸 또 뭘 볼 수 있냐면 이 선물 포지션 보시게 되면은 요거 선물 포지션인데 외국인 뭐예요? 매도예요. 매도다. 그죠? 외국인 계속 매도입니다. 근데 뭐예요? 기관은 계속해서 매수죠. 그럼 지금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외국인들은 지수가 내려가는 거에 베팅을 하면서도 삼성전자를 사고 있죠. 그렇죠? 사실상 이렇게 하면 삼성전자를 그냥 밀면 돼요. 삼성전자를 밀면 되는데 삼성전자를 사고 있다라는 거야. 분명히 삼성전자를 미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하이닉스를 밀면서 삼성전자를 사고 있고 지수는 하방 포지션을 보고 있다라는 건 삼성전자는 뭐요? 간다라고 더 확실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이닉스를 밀면서 삼성전자를 잡아놓는 거는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전 판단을 하고요. 지수를 미는 거는 삼성전자를 미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근데 결국 삼성전자를 밀지 않고 SK 하이닉스를 계속적으로 팔고 있다라는 건 지수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어느 정도 원하는 지수 3,900선 또는 3,800선 중후반이 외국인들이 원하는 포지션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포지션에 맞춰서 옵션 만기를 준비하는 것 같고요. 물론 조금 더 봐야겠지만 저는 지금 삼성전자 너무나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매수 타이밍 잡으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지금 매수 타이밍 1차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구간 또 2차 매수까지도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가격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봉 장기적인 흐름에서도 지지선이고 주봉상 중기적인 흐름에서도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밑으로 내려가면 이거는 무조건 매수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계속적으로 디램 가격이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의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요 부분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내가 삼성전자 들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제가 매수 타이밍 지금 분명히 삼성전자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 많이 없습니다. 다 하이닉스로 몰려가 있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개인 투자자가 바글바글한 데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지금 구간에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고민이 되신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더 낫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삼성전자 내가 매수 타이밍 또는 삼성전 들고 있는데 언제쯤 팔아야 될까요?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잡아가겠다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010-845-9501 자, 몇 번이요? 010-845-9501 자, 여기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남기라고요? 위에 번호 010-845-9501
이쪽으로 삼성 남기시면 제가 매도 타이밍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 남겨놓으시고 핸드폰 잘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반도체를 보시면서 AI 하드웨어 쪽이죠. 반도체가 AI 하드웨어 쪽에 반도체랑 뭐가 있죠? 로봇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다시 움직이면 로봇도 같이 움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 잘 보시는 게 저는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관련돼서도 엔비디아가 로봇 관련된 뇌 부분 소프트웨어 준비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국내에 로봇주 또 하나 준비해놨으니까 요것도 황제주라고 남기셔서 받아가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선착순으로 여러분께 전달을 드리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빨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황제주 이거는 또 뭐냐면은, 이 황제주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 잘 봐봐요. 요거 집중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요. 자, 우리가 지금 주가 이 회사의 차트의 주가가 어떻죠? 이 회사의 차트가 우하향이에요. 우하향. 그죠?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은 뭐예요? 사면 안 되죠. 그죠? 사면 안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란 말이죠. 근데 움직임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구간 박스권이죠. 박스권. 자, 박스권인데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냐? 여기 빨간색과 초록색깔 선이 224, 301 장기 이평선입니다. 자, 이 구간을 계속적으로 뭐요? 계속적으로 이탈한 이후에 저항을 맞고 있죠. 저항. 그죠? 마찬가지 지금도 뭐요? 저항을 맞고 있어요. 그럼 이게 좋은 흐름이냐? 아니죠. 근데 잘 봐봐요. 여기서 저항을 맞고 쭉 밀렸는데 지금 봐봐요. 저항을 맞고 밀렸다가 요 빨간 색깔 초록색 선 어떻게 해요? 위로 넘어가죠. 그죠? 위로 넘어가요. 넘어간다면 어떻게 돼?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큰 추세에서 하락을 하던 이 흐름들을 뭐하고 있다? 돌려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려내는 하락 매집 후의 상승 추세의 전환점에서 잡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우상향해서 가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3배 정도는 기본적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항상 우리 뭐요? 100%는 없죠. 100%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지금 보게 되면은 과거에 셀바스 A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보면은 하락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추세를 돌리고 주가 이렇게 올라갔죠. 보여요?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걸 터지면서 7배나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보면은. 그쵸? 똑같다. 올라만 가면 뭐예요? 급등. 근데 재료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올라가기만 하면 정말 강한 상승 나올 수 있는데, 이 회사 재료가 있다 없다? 재료가 있다. 엔비디아 관련돼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자, 패턴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위쪽으로 올려서 주가를 비싸게 산 이후에 뭐요? 개미들을 털면서 물량을 매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죠? 그러니까 올리면서 한번 매집, 내리면서 한번 매집, 1차, 2차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매집을 한 이후에 주가를 눌러서 매집하고 어떻게? 이렇게 올리는 거다. 패턴은 조금씩 다르죠. 올렸다가 빼고 어떻게 이 박스를 크게 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런 패턴이 나올 걸 예상해서 뭐 해야 된다? 이 사이에서 매집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바로 간다고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움직임을 예상한다라고 하면 박스권 이후에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추세를 돌려내는 흐름이 나왔냐 안 나왔냐입니다. 거래량을 실어서 앞에 구간 매물을 잡아먹어주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뭐한다?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셔서 이 종목 체크 한번 꼭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은 시총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는 못 드리고 하루에 일정 인원만 드릴 건데, 요거 우리가 로봇주 최근에 엄청나게 강세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 레인보우 로보티스도 최근에 수익률이 60% 이상 찍히고 있는데, 요 부분들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안 가는데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무조건 버텨야 된다. 왜? 대장주가 안 갈 수가 없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인데 갈 수밖에 없겠죠. 다만 뭐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집을 하시기 바라고요. 010-845-9501 구독자님들께 전달 드릴 거니까 꼭 이쪽으로 황제라고 남기시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